팟캐스트 이다정 기자입니다. 일단 저희가 30분부터 10시 30분부터 라이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지금 벌써 12시 12분이에요. 11시 12분. 11시 12분. 제가 늦어져서. 자, 라이브예요, 이게. 이게 라이브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일단 죄송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저희도 시간을 끌고 있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지금부터 늦었지만 더 재미있게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부산모터쇼 전시장에 나와 있고요. 지금 BMW 부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MW 차량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전시가 되어 있죠. 네네. 사실은 지금 BMW가 어떻게 보면 수입차 브랜드에서는 가장 큰 면적을 사용을 하고 가장 많은 모델을 전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BMW 브랜드가 우리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날개를 이렇게 들고 있는 차가 눈에 띄는데 이 차가 가장 먼저 궁금하기도 하고 가장 가운데에 그쵸.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 가운데 있다라는 거는 이 차가 이번에 주인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을 잠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BMW 코리아에서 상품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차가 전시장 전 가운데에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어떤 차인지를 설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는 차량은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국내에 출시한 그 BMW i라는 서브 브랜드에서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스포츠카입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요. 2015년 출시 이후에도 꾸준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는 그런 아직까지도 핫한 모델임이 분명한데요. 그 IA 쿠페 모델에서 지붕을 걷어낸 그 2인승 오픈탑 모델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옆에 충전기를 꽂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델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즉 앞쪽에는 전기 모터와 뒤쪽에는 가솔린 내연기관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앞쪽에 이제 전기 모터를 구동하기 위한 고전압 배터리가 차 중앙 밑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이제 콘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 그럼 원래 이제 쿠페 모델이 있었잖아요. 네. 이번에 로드스터로 변경이 되면서 뭐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이 로드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대부분 상당 부분 아예 쿠페에서 공용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새롭게 이렇게 개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오픈되는 걸웨이, 또 스윙업 돌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차가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면서도 스포츠카이고 로드스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고성능이어야 하면서도 뭔가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이율배반적인 거가 있을 텐데 그걸 저희한테 좀 알기 쉽게 성능을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i8에 붙는 수식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장 진보적인 스포츠카, 미래에서 온 자동차, 또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가장 조용한 스포츠카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요. 그렇게 가능하게 된 이유는 앞쪽에 이제 전기 모터로 순수 배터리로만 이제 화석연료를 전혀 태우지 않고 약 26km, 30km까지 이제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친환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스포츠카에 걸맞게 이제 스포트 모드로 변경을 하면 그때는 이제 고속에 이제 고출력에 이제 힘을 낼 수 있도록 뒤쪽에 있는 3리 실린더 가솔린 엔진이 같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약 370마력의 힘을 바탕으로 즐거운 또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참 밥도 안 먹는데 힘도 쓴다는 게 참 대단한 조용한 스포츠카라는 게 굉장히 인상이 남네요. 이런 스포츠카도 있는 반면 진정한 저기 뒤쪽에 보이는 상어 같은 모습을 한 스포츠카도 눈에 띄는데 이쪽으로 옮겨서 한번 저 스포츠카 살펴볼까요? 네, 보시는 차량은 지포 컨셉 비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양산되지 않은 컨셉 비클. 하지만 단순히 먼 미래가 아니라 BMW가 보여주는 앞으로의 BMW의 디자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모델의 하나의 벤치마크로서 보셔도 무리가 없을 정도 바로 지포 컨셉인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장 자체가 조금 더 짧아졌고요. 보시면 프로포션 자체가 이전 세보다는 승객석이 조금 더 앞으로 이동 한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단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니까 무게 밸런스에 대해서 좀 걱정하실 텐데 여전히 BMW가 자랑하는 엔진은 항상 낮고 가장 안쪽으로 넣기 때문에 여전히 50대 50의 밸런스 있는 무게 배분을 여전히 자랑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자와 지금 동승석의 색깔을 구분해 놓은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네. 단순히 색깔의 변화보다는 기본적으로 BMW가 자랑하고 이거 항상 운전하는 즐거움 극대화하는 운전석과 또 그것을 이제 완성해 줄 또 다른 요소 중에 하나가 센터 암레스트 자체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더 이제 완벽한 운전석과 조수석을 분리하는 하나의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제 저 색깔을 통해서 했다라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벽을 하나 살짝 만든 것 같은 느낌. 네, 운전하는 사람은 순수히 운전하는 집중할 수 있게 그 즐거움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시각화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버 공간은 되게 보면 어두운 색깔로 해서 좀 네네. 더 심각한 느낌을 주는데 네네네. 이 조수석 공간은 사실은 정말 밝은 색깔로 해가지고 네. 더 럭셔리하고 흐드러지는 느낌을 줘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BMW 확실히 칵핏 자체도 운전자 지향적으로 좀 돌아져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운전자 지향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실제 모델도 이 모델과 굉장히 유사하게 맞습니다. 나타날 거라고 지금 저희가 지포 컨셉 비클 지포 양산차의 경우에 내년 상반기 정도 출시 예정에 있고요. 지금 이제 양산차 디자인은 모두 다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여러 가지 부분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라든지 사실 엔진 포트폴리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BMW가 자랑하는 고성능 엔진을 담당하는 건 그대로 있을 거고요. 하지만 똑같은 로드스터의 장점, 오픈 에어를 즐길 수 있지만 나는 굳이 고성능은 필요 없고 뭐 2리터 가솔린 정도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는 모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있는 모델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 예정이다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가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좋아요. 네, 저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운전이 조금 미숙하거나 한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지금 꿈 같은 차들을 봤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로 살짝 돌아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21세기는 사실 SUV의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그만큼 집중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집중하는 걸 보여주시죠. 아, 그렇죠. S 모델로 한번 돌아가시죠. 이게 아무래도 SUV들을 또 앞자리에 배치해 놨다는 건 또 그렇죠. 의미가 있을 거예요. 사실은 또 BMW한테는 SUV라고 부르면 조금 섭하실 수 있어요. 다르게 부르시는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라고 부르시죠? 저희는 SAB라고 하고요. 아, 예. 그리고 보시는 지금 모델 X4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SAC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SUV라고 하지만 네. BMW 말씀하신 건 스포츠를 강조하기 때문에 굳이 SAB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SAC 모델 쿠페 보시는 것처럼 훅 라인이 저기 매끈하게 빠져 있고요. 이전 세대보다 달라진 거는 이 루프 라인 자체가 조금 더 트렁크 길이 조금 더 빠집니다. 그 말은 뒷좌석에 승객이 앉았을 때 충분한 헤드룸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 보시는 이 모델은 저희가 X4를 통해서 선보일 모델 중에서 가장 최상위 모델인 M40D라는 모델입니다. 아, M40이면은 이거는 M 퍼포먼스 모델이군요. 맞습니다. 정확하시고요. 보통 MPA라고 말하는 MPA가 M 퍼포먼스 아우토모빌을 상징하고요. 거기를 상징하는 모델이 바로 MPA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이 새롭게 적용된 플라멩고 레드라는 좀 강력한 레드 색깔이고요. 지금 보시는 21인치 휠이라든지 스포츠 브레이크 그리고 보시면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SAC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대로 들어갔고요. 하여튼 다이나믹한 BMW의 모습이 네. 이번 신세대 모델들을 통해서 많이 돌아오고 있는 걸 느끼고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전에 X3를 타면서도 와 이제 좀 심각한 느낌이 들어서 네. BMW를 타는 이 쫀득쫀득한 가슴이 네.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아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X4도 이제 탈 수 있을 때 네. 그런 느낌을 또 느껴보고 싶은 그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 엑스포가 채워줄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가슴을 더 두근두근하게 할 하여튼 차를 여기 볼 찾아서 게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가지고 짧게 네. 중요한 자, 모델들만 골라서 고맙습니다.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가야 될 때가 M 부스입니다. 이 와. 색깔부터 이 전시돼 있는 장소부터가 네. 완전히 달라요. 이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아요. 분위기가 반전시켜서. 일단 갑자기 밝았던 분위기에서 뭔가 좀 서슬이 검고 퍼렇진 않네. 검정색에다가 붉은 빛이 딱 돌아가지고 네. 뭔가 좀 심각한 그런 분위기가 나왔어요. 지금 요 앞에 푸른색 빛을 하고 있는 네. 요 차를 한번 볼까요? 아 이거는 네, M4 M4 CS 네. 모델이군요. 초고성능 스포츠카. 그렇죠. 이제 M4라는 모델이 원래 이제 쿠페형 네.
이 중형 이제 고성능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 CS 모델은 이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위에 가면은 이제 GTS라는 모델이 있는데 GTS는 정말 트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델이지만 이 모델은 트랙에서도 엄청 빠른데 실제 생활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어느 재주가 많은 다재다능한 그렇죠. 이게 만능 10마력밖에 사실은 높지 않아요. 근데 10마력밖에? 이게 460마력이거든요. 요만한 차체. 그런데 이 차는 뭐 카본 파이버 부품들도 많이 들어가고 아주 무게도 가벼워지고 이 로드 홀딩도 훨씬 더 명료해지고 그런 면에서 질감이 되게 스포티해진 그런 차예요. 한번 타보고 싶네요. 제가 이러다. 네, 제가 이래도 탈 줄은 알아요. 그 옆에는 또 어떤 차가 있죠? M5 네. 퍼스트 에디션. 이 차는 이 차의 슬로건을 보시면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Beast in the suit. 그게 뭐냐면 양복을 입은 괴물, 야수예요. 겉은 세단이지만 그쵸? 이게 세단이에요. 심장은? 5명이 탈 수 있는 럭셔리 비즈니스 세단인데 이 엔진이 608마력짜리. 제가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이 차를 타고 한번 느껴봤었어요. 엄청났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냥 숫자만 알고 있는데 타본 사람 이름 물어봐야겠네요. 저 그날 못 갔어요. 아주 잠깐 타봤지만 이 속력을 이게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뭐 요즘에 보면은 뭐 경쟁사에도 이 출력대가 나오는 차들이 있기는 한데 이제 M이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그 날것의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잘못될 수도 있겠다. 맞아요. 진짜 그 약간 위협감이 들 정도로 성능이 맞아요. 굉장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한 뭔가 좀 긴장감을 넘어서는 살짝 공포 이런 것까지 있어야지 된다는 아드레날린의 그것을 느끼게 해주는 차. 제가 타기 전에 겉모습만 보고 너무 야빴었나요? 항상 그 세단만 생각했었는데. 자, 이제 우리가 460마력, 뭐 608마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꼭 마력수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그쵸. 그거보다는 경량이지만 네.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화끈한 차가 있다. BMW에 M, 벤츠에 AMG가 있다면 네. 미니에는 JCW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JCW를 보기 전에 저희가 이 차를 잠시 둘러보면서 가고 싶은데. 잠시만 저도 뭔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오케이. 있어서 네. 이 차를 보면서 가장 사고 싶었던 차나 추천하고 싶었던 차가 다정 씨 먼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먼저 얘기해볼게요. 네. 여기서 저희가 지나치면서 얘기를 못한 차가 있는데 네. 저는 X2를 추천을 하고 싶더라고요. X2. 네, 그러면 아직 출시는 X니까 SUV지만 그렇죠. 2니까 쿠페 형식의 인데 4보다 동생인 차.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모양을 보면은 네. 쿠페보다는 살짝 원래 쿠페는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차는 살짝 그게 좀 덜해요. 다른 차들에 그러니까 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스포츠 해치백, 패스트백 같은 예,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이나믹하지만 실용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끌려서 저는 오히려 그런 차를 추천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BMW 차들을 보면 요 콧구멍이라고 하죠. 그릴이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저 네. 차는 살짝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좀 더 다른 좀 BMW들과는 네. 좀 더 차별화된 디자인이어서 또 그것도 또 더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네요. 아마도 다정 씨하고 나이대가 비슷한 네, 맞습니다. 연령층의 여자분들은 훨씬 더 차를 다루기가 쉬울 것 같아요. 도심 속에서도 타고 다니기가 쉽고요. 네. 저도 제가 좋아하는 모델이 여기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항상 이렇게 약올르시죠? 하이라이트는 뒤로 미루시는. 네. 자, 이제 저희가 여기 금을 건너왔어요. 네. 금을 건너왔다는 거는 옆집에 왔다는 소리죠. 그렇죠. 네, 아까 이제 전에 잠시 얘기했던 JCW. 네, BMW 그룹에 있는 또 하나의 화끈한 브랜드인 네. 미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니가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게 많아요. 그 봄에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한 행사도 있었듯이 이번에 모토쇼 전시장에서 저희한테 보여주실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뒤에 있는 네. 개성 강한 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여기 제가 이 차를 소개해 주실 네. 담당자를 또 한 번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제일 많이 어서 오세요. 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내리시고 네. 네, 알겠습니다. 미니는 존 쿠퍼웍스라는 고성능 서브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소개부터 해야 돼요. 저는 BMW 그룹 코리아에서 미니의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산국제모터쇼에서는 미니가 존 쿠퍼웍스라는 고성 서브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 존 쿠퍼웍스라는 브랜드 아래 국내 미니 3도어 해치 모델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미니 컨버터블, 미니 클럽맨, 그리고 미니 컨트리맨도 존 쿠퍼웍스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국내 처음으로 4가지 모델 라인업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해임을 기념하여서 전 세계 단 하나뿐인 미니 존 쿠퍼웍스 GP 컨셉트카를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는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차. 네,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차고 이 영상도 가끔 돌아갈 텐데 여기에 나오는 그 드라이빙하는 그 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주행이 가능한 컨셉 모델이에요. 네, 주행이 가능한 컨셉 모델입니다. 그런 모델이 정말 가슴 떨리게 하는. 네, 그렇죠. 여기서 딱 바라만 봐도 시트부터가 네. 아니 아까 제가 아침에 일찍 왔는데 네. 이 차를 관리하시는 분이 본사에서 오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커버를 벗기시는데 정말 흠집이 날까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네, 넘기시더라고요.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여기저기 모터쇼에 다 쓰였던 그 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시면은 지금 여기에 존 쿠퍼웍스 모델들이 많이 전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원래 저희가 미니가 모델이 옛날보다 많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도 이제는 2세그먼트를 커버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제 존 쿠퍼웍스라는 모델도 이제 라인업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존 쿠퍼웍스를 강조하시는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잘 들려요? 미니가 아무래도 좀 아기자기하고 그냥 귀여운 차라는 이미지가 좀 강합니다. 근데 미니의 헤리티지는 모터스포츠 헤리티지가 솔직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도 하고 싶고 미니도 되게 다이내믹하고 재미있는 스포츠 드라이빙 가능한 차라는 거를 저희가 존 쿠퍼웍스 라인업을 전체를 다 갖춤으로써 좀 다양한 또 차량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좀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요. 3도 해치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공간성도 같이 또 제공을 하면서 또 컨버터블의 경우에는 오픈 에어링의 감성도 같이 또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다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미니처럼 화끈하고 야무진 브랜드 한번 되게 재밌게 한번 타보고 싶어요. 더 물어보실 거 있어요? 아니 저는 그냥 이 JCW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라인업을 탄탄하게 갖춰가는 이제 제대로 연 거죠?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존 쿠퍼웍스라는 브랜드는 원래 다른 집이었어요. 다른 집이었는데 이걸 가지고서 진짜로 이제 한번 BMW가 미니 브랜드를 한번 키워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서 BMW에서 구입을 했어요, 브랜드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페셜 서브 브랜드로 키우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지도가 크진 않잖아요. 아니,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아 그런가요? 자, 이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컨트리맨. 사실은 이제 BMW 미니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 SUV 모델이죠. SUV 모델인데 이번에 존 쿠퍼웍스 버전이 나왔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공간이나 다목적성도 가지고 있지만 화끈하게 달릴 수 재미도 있는 있는 그런 차이. 그런 가슴이 뜨거운 차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뭐 여기에 설명드렸더니 존 쿠퍼웍스의 이 GP 컨셉. 사실은 이 GP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존 쿠퍼는 실제로 F1 드라이버 머신으로 공급을 했었고 인디 500까지도 갔었던 진짜 심각했었던 레이싱 브랜드입니다. 그런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GP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얼마나 이렇게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이건 저는 솔직히 닭살 돋는 브랜드. 소름이 끼쳐요. 그죠? 그럼 저 연모델 네. 오픈 에어링 즐길 수 있다는 네. 그 모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이 미니의 로드스터라는 모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존 쿠퍼 웍스의 컨버터블, 이 카브리오 모델이 들어오면서 지붕을 열면서 그 가슴을 뛰는 거를 그냥 다 하늘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오히려 마력은 좀 부족하더라도 네. 느낌은 창문을 열고 느끼는 바는 정말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미니라는 브랜드의 핵심은 네. 아까 우리 매니저님께서는 귀여운 이미지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보다도 아무리 출력이 낮은 모델을 타더라도 정말 그 짜릿함과 손맛이 있는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이제 좀 더 자유로움과 고성능을 같이 즐길 수 있다. 사실 비싸도 사는 이유가 다 그거죠. 그쵸. 맛이 있으니까. 이게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모델인 거죠. 그렇죠. 가성비 더 이상- 생각을 하면은 그죠. 미니는 좀 얘기가 달라져. 제가 고른 모델은 이 스쿠터입니다. 스쿠터였어요. 네. 차가 아니라. 예,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스쿠터를 타고 왔는데
제가 이 스쿠터를 고른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이 모델이 C 에볼루션이라고 하는 모델이에요. C 에볼루션은 전기 스쿠터입니다. 그러니까 전기 스쿠터 하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도심에 다니고 있는 차량들의 이 오염물질을 줄이겠다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게 아마 스쿠터들을 전기 스쿠터로 대체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도시가 복잡한 나라에서는 이런 개인용 교통수단을 친환경으로 보급을 한다면 혼자 타고 있는 큰 차들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이 도로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친환경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이 네. 얘를 선택하게 된 이 차, 저는 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 에볼루션 스쿠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i3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만 해요. 요 네. 안에 그만 예. 크기의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펀치력도 좋고, 이게 이제 뭐 20마력대의 출력을 내는데 순간적으로는 40마력이 넘는 힘도 나와요. 초반 토크가 네, 엄청 그러면서 전기 모터는 원래 또 처음에 힘이 빡 하고 세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는데 그러면서 160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어요. 그렇다는 소리는 도심을 사용하는 데는 웬만하게 돌아다닐 때는 그쵸. 무리 없이 돌아다니고 제로 에미션에 재미도 있는데 게다가 빠르고 효율적이다. 아주 착하고 네, 기특한.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를 다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아직 하지 못한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부스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이 BMW가 수입차 브랜드에서 가장 많은 모델을 전시한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전시되어 있는 차들 중에 보면 옆에 충전기가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많아요. 그래서 BMW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i8에 이어서 소개하고 싶은 모델이 많았었어요. 저 뒤편에도 네. 다 나와 있는. 그래서 이번에 비로소 네. 사실은 이제 한 2년 이상 동안 준비를 해서 이제 5 시리즈나 3 시리즈 같은 일반 모델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시내에서는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서 타다가 교외에 나가거나 장거리를 갈 때는 엔진을 굴려서 갈 수도 있는 정말 자유로운 전동화 모델이다. 그래서 BMW는 전동화, 영어로 하면 일렉트리피케이션이죠. 그것하고 이제 퍼포먼스, 그리고 SUV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환경도 보호하지만 가슴의 즐거움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브랜드로 다채롭게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꼭 와서 이 부스 전시장을 둘러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방금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 근데 보셔야 될 거 되게 많아요. 그쵸. 네.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셔야 할 겁니다. 네, 모터사이클도 쫙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제규어 부스로 한번 네, 이동해 보겠습니다. 또 요새 전기차 얘기하면 빠질 수 없는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제규어가. 이게 제규어라는 브랜드 얘기를 다 드리겠지만, 제규어는 사실은 원래 제규어 랜드로버가 한 브랜드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SUV가 21세기의 대세니까, 그러면 제규어보다도 랜드로버가 얘기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SUV들은 참 공간도 넓고 다목적이고 좋은데 문제가 뭐냐? 기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또 환경이 대세잖아요. 뭔가 큰 차를 타더라도 미안한 마음이 없게 그렇죠. 만들어주는. 그래서 차들. 이제 이 고객들한테 얻는 면죄부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규어 랜드로버는 조금 귀족적인 차이긴 하지만 약간 클래식한 냄새가 있었고, 네.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이라는 말은 시대를 조금 빨리 가진 않고 그 옛날 헤리티지에 좀 더 기대는 그런 냄새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 앞부분에 잠깐 보시면 헤리티지 얘기하셔가지고 네네. 보이는데 네. 이렇게 헤리티지를 역시나 강조하고 그렇죠. 있어요. 전시장 부스. 왜냐하면 이 브랜드들이 이제 70년이 넘어간 브랜드이고, 그 제규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훨씬 오래됐고, 그리고 저희가 제규어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귀족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랜드로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인지로버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랜드로버는 정말 그 탱크 같은 내구성, 그리고 단단하고. 레인지로버는 귀족들이 오프로드에서 타는 오프로드의 롤스로이스다. 약간 세단의 느낌, 승차감 이런 그쵸. 거를 중시하기도 그리고 하죠. 정말 오프로드를 가는데도 흙 하나 안 묻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움.
이제 그런 거를 제공을 하는 브랜드. 그래서 그런지 실내를 보면 항상 네. 이게 SUV 맞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고급스러움에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발에 흙을 묻혀도 우리 주인님은 묻히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그게 귀족차죠. 그래서 사실은 그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가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이제 지금 시장을 많이 붙잡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브랜드들이 유일하게 이 럭셔리 브랜드 이야기를 할 때 껴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제규어예요. 그만큼 지금 브랜드가 크지는 않아도 사실은 그러한 이제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탄탄하고 내실이 있는. 예, 그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런 브랜드. 그런데 이제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그러한 클래식하고 원래 제규어 랜드로버 다운 이야기에다가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어떠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전시가 됩니다. 네. 그런 거 그래서 같이 지금 한번 앞에 쫙 전시되어 있는 차들이 네, 전동화와 관련된 모델들이 네.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이번에 나와 있는 BMW처럼 여기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출시가 돼요. 저기도 이제 보시면은 앞에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충전기를 꽂은 차가 있어요. 자, 저기 보시면 저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아무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런 큰 차에 쓰는 이유가 왜냐면 전기차를 써도 되는데 그러니까 전기 순수 전기만으로도 가도 되는데 네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쓰는 이유가 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대형차에 배터리를 넣는 것은 쉽기도 하지만 그 대신 큰 차이기 때문에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서 배터리를 되게 많이 실어야 돼요. 그럼 또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기도 일단 하고. 비싸잖아요, 너무. 네. 그래서 필요한 이 시내 같은 곳에서는 배터리의 힘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효과도 있지만 오염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어쩌면 현실적인 모델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왜냐면 전기차는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탈 그래, 때 조마조마 계속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주행거리를. 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차량입니다. 이 앞에 보니까 네. 엄청난 거대한 차가 또 저희 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차도 레인지로버 모델인데 네. 이 차도 지금 보면 P400E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일렉트리피케이션, 그래서 전동화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봤었던 모델은 레인지로버 스포츠 모델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기암급의 레인지로버 모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저 옆에 보시면 충전기가 있죠. 네. 그래서 이 차도 충전을 하게 되면은 진짜 순수 전기 모드로 주행을 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장거리를 주행을 할 때는 엔진의 힘을 이용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차들의 전동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대형차를 타는 사람들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고객에 대한 마음이 편하게 해주는 심리적 안심감. 그리고 동시에 소비자들한테는 그런 걸 줬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플릿 에버리지라고 해서 배출가스 총량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대책이 됩니다. 특히 이런 랜드로버 같은 브랜드에게는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 규제이기도 그렇죠. 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규어로 가게 되면 우리가 얘기를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저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 네. 포뮬러 2. 네, 포뮬러 2가 있고 네. 얼마 전에 제규어에서 순수 전기차 최초의 크로스오버 SUV 모델을 네. 출시했어요. 그래서 이 제규어 모델들이 보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좀 더 이제 좀 올드 스쿨 같고 조금 그렇다고 했는데 늦은 만큼 급격한 속도로 전동화 쪽으로 확 넘어가고 있어요. 흡연했죠. 네. 되게 다른 시작은 뭔가 왜 느리지 했는데 네. 꽤 빠르게 내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규어에서 나온 최초의 순수 전기차가 아이페이스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트로피라고 해서 이거는 또 이제 레이싱 스펙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크로스오버 모델이고 이거는 세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낮고 야무진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는 모델이에요. 저 뒤에 커다란 윙도 함께 달려 있어서 그렇죠. 얘의 정체성을 네. 알려주는. 네. 그래서 대단히 스포티한데 이거는 순수 전기차입니다. 네. 순수 전기차인데 레이싱이다. 이거 자체가 전달하는 네.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면은 포뮬러 2라는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맞아요. 포뮬러 2가 우리가 포뮬러 1 아시죠? 네. F1. 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차를 이야기하는 F1인데 그것을 전기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 시합이 되게 재미있는 이유가 F1 같은 경우는 서킷에서 주로 하고 시내에서 하는 거는 몇 군데 없어요. 왜냐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서. 네. 그런데 포뮬러 2는 대부분 시가지에 가설한 서킷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는 그만큼 친화적이고 이 환경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소음도 좀 덜 하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제규어를 비롯해서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포뮬러 2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엔진 달린 차 같으면은 엔진 몇 cc짜리에 마력은 얼마, 변속기 얼마 뭐 이렇게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포뮬러 2는요. 기어가 여러 가지 있어도 되고 모터가 세로로 있어도 되고 가로도 있어도 되고 비교적 자유롭네요. 네, 왜냐하면 포뮬러 2는 전기차의 극한을 개발을 하기 위한 그 자체가 시험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차를 그러니까 아이페이스 같은 차를 양산하면서도 되게 많은 도움이. 그렇죠. 그래서 포뮬러 2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또 이제 확증이 된 그러한 신기술들이 양산차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그러한 선행기술 연구 쪽으로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포뮬러 2는 재미도 있지만 그리고 시가지에서도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집 앞에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시합이기도 하지만 상상 그러면서 속에서만 그 이렇게. 기술이 네. 이제 양산차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적극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제규어입니다. 늦었지만 빨리 가겠다. 화끈하게. 아이페이스가 어디 있나요? 여기 아이페이스의 모델이고요. 네. 요게 이제 원래 양산차. 요게 모델. 이제 양산차 아이페이스입니다. 자 보시면은 실루엣이 그렇게 크게 많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냥 그죠? 주위에 네.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파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전기차만 있으면 또 제규어가 초식남처럼 보일 확률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제규어 랜드로버는 되게 공격적인 브랜드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델 사실은 이 차가 전기차인데 되게 화끈하고 빨라요. 그래서 절대로 초식남은 아니에요. 또 이게 심장 안에 뜨거운 게 뭔가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네. 이 전기차 다음에 우리는 원래 화끈한 브랜드야 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가 이제 스페셜 버전들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SVO, 네. 그 SVR, 그리고 SVA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 SVA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오그래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되게 럭셔리한 차들이고 SVR 같은 경우는 거의 레이싱 스펙에 가까운 이제 스페셜 모델. 그러니까 아까 봤을 땐 BMW M 같은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 너무 숨차니까 숨 좀 고르시고 저기서부터 쉬지 이 않고. 브랜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사실은 되게 좀 조용하고 되게 그냥 시장이 원하는 거를 이게 원래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요 정도로까지만 얘기를 했었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전동화에 대해서 박차를 가면서 정말 이야기거리를 한꺼번에 확 꺼내는 뭔가 미래를 또 제시해야 하는 네.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박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늦은 만큼 빨리 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완전히 뒤처질 수도 있다. 그러한 것을 느낀 건 첫 번째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거. 맞아요. 실천했다는 것이.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 전동화 쪽에 1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6조씩 투자를 하는 그런 엄청난 투자 계획을 집행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전동화 전략을 네. 말하지만 않고 실천하고 있는 그런 모델. 자, 지금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스페셜 오퍼레이션에서 나오는 모델. 이 차가 이제 SVR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원래 모델이 뭔지 아시죠? 뭔가요? 이 이게 모델이 F타입. 원래- F타입이라고 하는 차가 이제 제규어에서 나오는 가장 고성능 그리고 끝판왕인 그 쿠페 로드스터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도 더 튜닝이 돼. 그래서- 강력한데 더 강력을 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델은 그냥 평소에 타도 사실은 좀
폭력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모델인데 이 SVR F-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이러다 차에 깔려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 파워에 압도당한다는 느낌 있죠. 아까 전에 M5와 좀 달라요, 비교했을 근데. 때 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실은 되게 예리하고 정교한 느낌이 많아요. 네. 레이싱 쪽이. 근데 이 차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선이 굵고 되게, 그러니까 이 차를 확 밟으면 진짜 펀치가 막 나와요. 그래서 그 펀치에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실은 가슴 뛰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차가 정말 한 끗 바랍니다. 뭔가 네. 지금까지도 제규어를 잠시 살펴봤는데 네. 저희가 계속 부스별로 돌아다니면서 네네. 타고 싶은 차나 네네. 추천하고 싶은 차를 하나씩 고르잖아요. 이사님은 지금까지 불러본 제규어나 랜드로버 차 중에서 어떤 차를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이 제규어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모델은 네.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러니까 왜냐면 SUV이면서도 상당히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데 네. 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몸놀림이 되게 경쾌해졌어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스포티하다. 그런데 기름 먹는 거는 좀 미안했다.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은 뭐 물론 제가 저 차를 살 능력은 아직 안 되지만 그 차를 갖게 되면 내가 미안한 감정을 좀 덜 가지. 우리나라 도로 환경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아버지에게 추천한다면 아. 어떤 차를 추천해드릴까 생각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렇게 짐 싣고 이런 거를 좋아하셔서 아, 많이 그래요? 싣고 다니시니까 그래서 저도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아닌 전 레인지로버 더 큰 아. 모델로 역시 네. 아버지한테는 네. 넉넉한 큰 차를. 차가 최고죠. 그리고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도 하니까 네. 아버지에게 환경을 좀 생각하시고 또 네. 유류비도 부담이 되니 맞아요. 기름 많이 아버지의 부담도 먹었죠. 덜어드릴 겸 네. 네.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쩌다 보니 레인지로버를 두 모델 그냥 네, 선택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규어 랜드로버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냐면은 제규어 브랜드에 비해서 랜드로버 브랜드가 판매량이 거의 5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랜드로버, 레인지로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토를 달지 않아요. SUV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가를 이룬 끝판왕이에요. 그래서 레인지로버를 살 수 있으면은 좋은 거고 레인지로버를 샀다 그래서 그걸 왜 샀니? 라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럭셔리한 SUV의 끝판왕, 그리고 정말 산을 타고 싶은 사람한테는 뭐 지프의 랭글러 이런 식으로 양대 산맥을 이룹니다. 근데 제규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아주 1960년대 유명했었던 뭐 E-타입이라든지 아니면 XJ 이런 모델들로서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으나 네.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은 자기 색깔을 살짝 잃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제대로 자기 색깔을 찾아가면서 조금 늦었지만 이제 전동화나 이런 F타입 같은 고성능 이런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럭셔리, 사실 럭셔리를 갖게 해주는 것은 좀 이녀, 그러니까 남아 처지는 흐드러짐이 있어야지 사실은 럭셔리잖아요. 그런 맛을 더해주기 시작을 하면서 제규어는 어떤 귀족적인 풍모와 그리고 스포츠의 폭력성, 그러면서 동시에 전동화에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모습, 이런 거를 요즘에 자리를 잡아가지만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아까 전에 BMW에서도 그랬듯이 네. 되게 브랜드들이 네. 전동화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동화와 고성능 이렇게 네. 두 개를 함께 그렇죠. 가지고 가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동화만 얘기하면은 네. 너무 제가 자꾸 초식남 얘기를 재미없어 하는데 보이고. 친환경 네. 얘기하고 비싼 돈 주고서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내 재미를 네. 포기해야 되는 이런 거일 수 있었는데 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재미도 포기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가 사실은 럭셔리고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양쪽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해주는 것이 요즘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미래를 대처하면서 자기의 개성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제규어 네. 살펴봤는데 네. 참 이 차도 되게 궁금해요. 사실 아이페이스는 제가 아직 타보질 못해서 뭐 제가 선택을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추천할 수도 없어요. 맞아요. 저도, 모르니까. 네. 하지만 사실은 아이페이스는 만들어진 모양만 봤을 때는 이 녀석 되게 심각할 것 같으네, 그런 기대는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저도 한번 꼭 타보고 싶네요. 같이 타도 되겠죠? 자, 저희에게 남은 시간은 5분. 네, 5분.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한번 둘러볼까요? 자, 저기 뒤에 보면은 이제 제규어의 기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XJ 모델들이 있어요. 이 또 XJ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모델 제규어가 거의 다 세단. 그렇죠. 이게 구조잖아요. 보면은 이제 이건 XJ가 아니구나. 이게 보면 제규어 세단은 X2를 이제 이게 중형 세단, 그리고 그 위에 XF, 그리고 대형 리무진급으로 XJ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XJ라는 이름은 사실은 헤리티지가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XJ는 거기에서 뭐 다임러 W6라는 것이 있는 12기통 엔진까지 실었던,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이제 왕은 이제 롤스로버를 탄다 하면은 이제 수상, 그러니까 프라임 미니스터나 아니면 왕족들이 제규어 세단을 타는 그러한 그 전통이 있어서 귀족차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제규어에는 이제 페이스 시리즈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그 SUV, 크로스오버 SUV들인데, 이 F 페이스를 시작으로 해서 그건 이제 중대형 SUV이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E 페이스. 사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는데 E 페이스하고 I 페이스가 있어요. 네, 너무 헷갈려요. 저도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네, 그러니까 E 페이스가 일렉트릭 모델인지 I 페이스는 뭐 그건 뭐 저기 진짜 IT 모델인지. 그런데 E 페이스 모델은 일반형 모델인데 네. 이제 중형 시장에 네. 있는 모델이고, I 페이스 모델이 전동 모델입니다. 이 급의 차를 또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이 급의 SUV를. 그렇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프리미엄 마켓에서 가장 네. 핫한 시장 중에 하나가 이 중형 크로스오버 SUV예요. 가장 유명한 모델들이 뭐 GLC, 메르세데스 GLC, BMW X3가 신형이 나왔죠. 그리고 같은 집안인데 있는 그 랜드로버 스포츠, 그런 모델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제가 신차 발표할 때 잠깐 살펴봤었는데 차가 좀 작아졌잖아요. 네. SUV인데. 좀 낮죠 또. 네, 네. 귀여운 요소들이 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요소가 하나 예를 있는데,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요 앞유리창 앞에 네. 엄마 제규어와 새끼 제규어, 라이온킹을 연상케 맞아요. 하는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런 요소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위트 맞아요. 같은 걸 이런 데다 집어넣은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이런 장난, 네. 이런 이제 재미거리를 놔두는 것도 이제 보면 지프에서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SU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재밌게 살자고 이 레크레이셔널 비클들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규어가 옛날에는 폼 잡는 귀족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그냥 우리 좀 더 재밌게 가자.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럭셔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저런 위트까지 네.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귀엽고 뭔가 앙증맞은 맞아요. 급에 뭔가 잘 어울리는 맞아요. 디자인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야무져요. 네. 그래서 이 차들은 보면은 요즘에 정말 다이나믹한 느낌이 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좀 잠깐 쉬어요. 힘들어 네, 저 죽겠다. 지금 약간 숨차고 너무 목이 마르네요. 저희는 그럼 30분 뒤에 다른 부스로 갈 거거든요. 네, 30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만큼 열심히 했는데 30분만 기다려주세요. 네.